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500선으로 딱 시작을 했었는데 2,500선 깨지면서 2,472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낙폭이 큽니다. 1.4% 정도 밀리면서 84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일부 종목들만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머니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좀 대부분의 종목들 앞서 얘기 드린 듯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모두 다 힘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 위주로 이제 상승불 포착이 되는데요. LNF가 2%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LG디스플레이 등등의 종목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의 상승불을 켜고 있고 엔터 쪽에서 하이브 그리고 일부 종목들도 상승불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통해서 질문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먼저 리뷰해볼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크라우드웍스요. 이거 단숨에 목표 주가 4만 원을 넘어서더라고요. 4만 6천 원까지 최근에 딱 올라갔다가 오늘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살짝 꺾여 있는 건데 목표 주가 달성한 만큼 수익을 챙길까요? 아니면 지금 한 번 더 봐도 괜찮을까요? 네, 한 번 더 보시죠. 네. 네, 크라우드웍스 구름의 1. 네. 예? 네, 그래서 이쪽 보니까 무슨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듯이 이렇게 쭉 올라오네요. 네, 정말 잘 갔어요. 네, 그만큼 AI 시대에 할 일이 많다라는 종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상장한 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단기 차익 매물 소화하고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들 잘 보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절하셨다가 그래도 다음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장했었을 때 나왔던 가격대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 5만 원대 후반 정도, 6만 원대까지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은 좀 밀려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 역시나 지금 그 모멘텀을 잘 받아가면서 최근에 좋은 시세 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4만 원 달성한 만큼 여기서 조금 더 비중 늘려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요. 좀 더 봤을 때는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이 섹터가 강해요. 통신 장비 쪽인데 그 중에서도 KMW 보려고 합니다. 사실 워낙에 소외가 됐었고 워낙 낙폭 폭이 깊었던 종목이 바로 KMW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2만 원은 최근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이 뭐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50% 수익률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이번 상승은 좀 믿어도 괜찮은 상승일까요? 혹시 우리 앵커님 그 아시죠? 양치기 소년의 일화 아시죠?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몇 번 당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낙폭 컸다. 그러니까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수없이 투자 당하다가 뭐 늘어날 거다. 네, 예. 네. 그러다가 지금 시점에서 올라오니까 또 그런 거죠. 네. 또 당하라고 이러면서. 솔깃. 네. 네, 그래서 그냥 관심도 없었죠. 근데 너희들이 안 사니까 올라가지. 뭐 이런 표현으로. 네. 네. 그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 기준은 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한 3년 전에 주가가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그때 가장 고가였었을 때가? 굉장히 높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9만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8, 9만 원? 네. 네, 그게 2만 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가 이제 벌어지면서 나오는 변화인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주가는 당연히 실적이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의 기회를 안고 움직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연성이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지금 6G 얘기 많이 나오죠? 네. 6G보다 먼저 해야 될 게 5.5, 네. 예, 5 Advanced, 예, 이쪽이 먼저 성장 보여주고 그 다음에 6G로 가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만큼 또 중요한 거는 이게 통신 장비주들이 우리가 해야겠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신사가 투자한다라고 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주파수 경매 관련된 쪽 제4이동통신 넘어가는 거 원활히 마치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지난번에 반납했던 거 네. 다시 재입자리 들어갔었을 때 그게 어떤 구조가 나오는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AI가 촉발하다 보니까 이런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모습들 네. 온디바이스 AI가 만약에
정착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물론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약된 네트워크는 또 보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다 많이 더 쌓이고 거기다 뭐 이제는 뭐 UAM 이런 것까지도 이제 통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변화를 보게 되면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 쪽에서 또 실질적인 실적은 북미, 인도, 일본 이런 쪽에서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의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고 또 이거 하게 되면 저도 양치기 소전 되다 보니까 근데 네. 이럴 때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네, 네. 쫓아가지 마시고 네, 네. 좀 눌림목 기다렸다가 그때 탄력 보고 내려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참 저희가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오를 때마다 이제 불안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AI 쪽의 산업에 따라서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서 트래픽 급증에 따른 그러한 수혜 기대감이 통신 장비 쪽에 작용하고 있고요. 조기 도입, 6G 조기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면서 최근에 좋은 시세 내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마침 또 추천주도 또 통신 장비 쪽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개장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전자금융인데요. 무인화 시대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뭐 무인 카페도 많고 키오스크 활용하고 이런 카페나 음식점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저기서 다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볼게요. 이것도 있었네요. 무인 주차장. 네, 무인화의 강자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원래 이 회사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좀 약주 좀 드시고 네. 예, 이렇게 가서 집에 가려고 봤더니 현금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근처에 있는 CD기 뭐 없나 이렇게 하면서 봐서 편의점 근처에서 긁었을 때 네. 현금 찾으려고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이렇게 표현드리니까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쪽에 CD기 뭐 나이스 현금 지급기라고 그러죠. 네. 이쪽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대돼서 영상 보안이나 현금 수송과 관련된 쪽까지도 약간 확대시키는 그쪽이죠.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쪽에서 사업부는 커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무인주차 사업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주차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그 경비옷 입은 아저씨가 1시간 있었으니까 5,7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직접 받고 거기다가 주차 티켓 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됐는데 네. 이런 거 안 보이시죠 요즘? 네, 요즘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파란 쪽 딱 걸고 그냥 이렇게 해서 쓱 나가면은 네네. 그냥 찍 얼마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정산이 딱 되잖아요. 정산되는 네. 거죠. 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도 이제 인력을 더 이제 쓰지 않는다는 쪽에서의 변화가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무인 자동화 기기 키오스크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네. 이제 어르신들도 쓰실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예전엔 되게 좀 어렵게 돼서 복잡했는데 이게 점점 더 쓰실 수 있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이런 지금과 같은 시대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무인 주차장도 그렇고 키오스크도 그렇고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키오스크 쪽이 될 텐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무인 자동화 시대가 빨리 온 만큼 이쪽에서의 매출도 궁금하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바뀌겠죠? 네. 저희도 이제 방송국 올 때 키오스크 출입증 이런 것도 네. 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가파른 상승세는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결국 이 회사가 지향점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또 나중에 어떤 뭐 무인 주차장이나 키오스크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부지와 관련돼서 선정하고 이걸 관리를 한다. 결국에는 전기차 쪽에 전기차 충전 쪽으로 가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걸 네.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어쩐지 요즘 뭐 집집마다 이런 혹은 상가 이런 곳에 가면 다 뭐 전기차 충전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무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게 나이스 차죠. 네, 차죠. 이 충전. 브랜드를 가지고 2022년도에 벌써 런칭을 했습니다. 되게 오래된 한 2년 됐네요, 벌써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일단 작년 1월 달에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발효가 돼서 100가구 이상 아파트 쪽에서는 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관련된 사업들 하기에 좀 더 좋아지고 게다가 또 이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완충 싫어요. 고속 쪽이 나와야 되겠죠. 초고속 이런 쪽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이제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관리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쪽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무인 주차 쪽에서 이어갔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기존 사업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흐름들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한국전자금융을 왜 무인화 시대 끝판왕이다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6,000원 후반대 위치에 있는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 지금 단계적으로는 아마 레벨업이 되기 시작해서 다음 저항 때까지 본다 그러면 약간 8,000원대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6,1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저희 개장 특징주에서 이 통신 장비 섹터 KMW 질문 드렸어요. 그런데 서진 시스템도 최근에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올라왔고 기관 쪽에 매수세도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서진 시스템 좀 궁금한데 5G로 지친 마음을 전기차로 달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본업에서 좀 어떻게 보면 부진하면 신사업 쪽에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면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5G의 비중을 이제 줄여간다고요? 이거 그러면 좀 그동안 많이 이제 낙폭을 야기했던 요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쇄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잘하는 게 알루미늄, 함체를 통해서 뭔가를 제작해 나가는 변화가 가장 큰 회사였는데 그중에 이제 통신 장비 쪽이 뭐 거의 매출의 절반까지 이어졌다가 이쪽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한 28%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통신 장비 보게 되면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딱 박스같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많이 했었던 쪽인데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ESS 쪽이 이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매출 비중이 한 24% 되고 있고 반도체 장비 쪽도 있습니다. 이런 쪽이 한 18% 되고 있고 핸드폰 부품 한 6% 되고 있다 보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알루미늄 가지고 여러 가지 다 사업을 잘 한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특히 통신 장비와 함께 나오는 쪽들이 비중이 줄어들면서 네. 그와 함께 나오는 ESS 쪽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 장비 쪽의 매출 비중을 좀 줄여가고 ESS나 알루미늄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 부품, 핸드폰 부품 쪽의 사업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 텐데요. 전장 사업의 강화, 그러니까 다 하겠다라는 건데요. 다 하는데 네. 잘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좋은 회사를. 예, 응원. 예. 이게 비꼬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에요. 마십시오. 이제 주가 힘듭니다. 요즘에 아닙니다. 다들. 네. 근데 그 중에서 기가프레스라고 혹시 아시죠? 브레이커님. 네. 이게 테슬라가 처음으로 우리 자동차 쪽 팍 찍어내겠다. 네. 그쪽에서 기가프레스 만든 다음에 그쪽과 관련된 쪽에서 알루미늄으로 차량 경량화 소재를 하는데 또 강점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 회사가 전기차 연료전지에 케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와 함께 나가는 부분들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커져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부문별로 보니까 더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장 쪽에서도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확실히 전기차 시대로 다가오면서 이런 쪽에 이제 발빠르게 맞춰가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그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커갈 ESS 관련주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서 시장도 그렇고 다시 재조명을 받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쪽이 벌써 대량 양산 체제가 베트남 쪽에서 이제 구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이제 다 올해부터도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인하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신재생 쪽에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죠. 태양광, 풍력 모두 다 발전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저장했다가 송출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ESS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겠죠. 이쪽으로 봤었을 때 거기와 함께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ESS 관련주 쪽으로도 아마 예전에 한 번쯤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또 미룰 수가 없는 네. 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주가 흐름들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이 되는 ESS 쪽의 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이제 통신 장비 쪽 어떻게든 뭐 투자를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더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얘기하기 조금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전장 쪽까지 여러 가지 사업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5G, 6G가 아니더라도 이쪽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보통 보면은 회사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네. 그래서 뭐 네. 특화된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쪽에서 서진 시스템이 아마 보여주고 있는 거 가지고는 설명하기는 뭐 좀 벌려놓은 느낌이 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할 게 뭐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ESS 관련된 쪽에 산업이 커지고 시장이 커졌을 때 나온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나오는 수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챙겨봐야 되는 대표 주자로 보고 어떤 실적의 변화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21,000원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바라보세요? 전고점만 바라볼 정도면 제가 왜 가져왔? 네. 좀 그렇고요. 네. 아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아이디어가 있게 되면은 아마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월봉상 본다고 하더라도 네. 되게 아름답게 지지권을 잘 마련하고 오른 패턴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상장한 다음에 나왔던 가격대들 한 24,000원, 25,000원대까지는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한쪽에서 변화를 보면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25,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